안녕하세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주시민 교육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곳이고 공산주의는 좀 자유가 없는 곳이다. 선택할 자유. 그렇게 살고 있니? 어느 정도? 아니요, 전혀요. 어떤 이유? 아직까지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민주적인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제도적으로는 민주적인 사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생활이나 의식의 전반에서 민주적이냐 하면 그건 좀 아직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름 공평하지 않고 나름 조금 차별이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쏠려 있고 공정함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선 느끼긴 힘들고 반강제적인 게 이게 좀 민주화 맞지 않는가? 민주화 하면 자유인데 자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된 일인가? 민주사회이긴 한데 뭔가 일상 속에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အဓိကတော့စကားပဲလေကျွန်တော်စကားနဲ့အလုပ်ရှင်ချက်လို့ရှိပြီးပါလေပေါ့နော်ကျွန်တော်တော့စကားပဲအဓိကအခုကစကားကျွန်တော်လောကမရတာအဲ့လိုမျိုးခဲ့တာ ဆိုတော့ဒီကိုတော့မလာကြည့်ဘူးလို့ကိုရီးယားကိုတော့ဘာလို့ပြောမှဒီမှာကြတော့ဘာသာစကားလည်းခက်ခဲတယ်ပေါ့နော်ခလေးတွေသူကလည်းစိတ်ညစ်ရတယ်လို့အများကြီးပေါ့ပထမဆိုဘာသာစကားအလုပ်အကြီးတာတွေပေါ့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시민으로서의 권리? 뭐 노조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시위를 하거나 뭐 정당하게 이렇게 나라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가르칠 것 같아요. 불이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뭔가 좌절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예, 들어는 봤습니다. 민주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가야 될지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의 교육의 내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민주화 시대에는 서로가 다 가치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떤 독재라는 권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가 꼭 단결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연대해야 된다라는 가치,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가치가 민주적 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서로가 다 다른 가치, 서로가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인가가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떤 민주적 가치를 저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전 4가지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연결이고, 두 번째는 공감이고, 세 번째는 존중이고, 네 번째는 평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결이라는 건요, 우리 인류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 인류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같이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들이 다 이 연결의 가치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서로가 다름을 첫 번째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존중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서로가 차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한 편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편견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혐오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것들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차별이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전쟁이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반대,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등에 대한 반대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나라의 불평등의 문제나 노동의 문제의 불안정성이 세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평등 현상은 사회의 불안정을 만들고 불평등에 대한 반대 역시 평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게 외롭다는 게 사람은 외로운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상승 같아,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뭐 언제는 외롭고 언제는 외롭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외로운 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자기중심 잘 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남고의 고립이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빨리 계속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취직해야 된다는 약간 좀 정해진 삶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번 대선 후보들을 보니까 뭔가 여자들 표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자들도 표 있는데. 장애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하는 말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똑같아,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울적해져요. 장애와 비장애가 차이가 없고 똑같은데 나의 인생은 왜 이런가? 그렇게 별것 아닌 장애 때문에 내 인생이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요. 그럼 내 인생은 뭔가? 나는 그럼 장애 때문이 아니면 뭐 때문에 이래 됐나? ကျမတို့ကဘယ်လိုပြောမှဆိုဆရာမရဲ့ဒီနိုင်ငံမှာကြတော့ကျမတို့နာမီတွေကခြားနိုင်ငံတွေနဲ့မတူဘူးလေဆရာမရဲ့ဒီမှာကကြတော့ဘလို့ပဲဖြစ်ဖြစ်ကျမကဘယ်လိုပြောတချို့လူကြတော့ခက်ခဲတယ်နာမီလို့ခံယူပေမဲ့တချို့လူတွေကတယောက်တည်းလှုပ်လှုပ်တယ်လူရှိတယ် 빈부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부의 불평등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너무 희박하게 주어지니까 그거를 바라는 내가 이상한 건지, 근데 그걸 놓지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건지 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사람은 죽기 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인간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옆에 기대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게 나타나면 사회에다가 국가에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야. 네, 이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이 윤리를 자기 책임의 윤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아주 간단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기 책임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각자 도생의 윤리죠. 스스로 모든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윤리고요. 그리고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이 없다는 일종의 사회 책임의 회피의 윤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불평등 상황, 차별의 상황,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를 극복하는 건 나 자신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기 책임의 윤리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존중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라는 이 중요한 가치들이 자기 책임의 윤리에 하에서 두 번째 문제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 자기 책임의 윤리 자체가 저는 이 네 개의 중요한 요소를 다 위협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70%가량이 저소득층이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신빈곤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혼자 살게 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빈곤으로 인해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인의 도움에서 배제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을 겪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외로움이라는 것에 빠져들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원래 외롭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 세대들이 살아서는 안 되죠. 예.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세계 같은데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아무 도움도 없다고 느끼고 있을까? 나를 도와줄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로움은 그냥 일종의 정신적인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을 넘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현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외로워지는 것들을 막고 우리가 대신 혼자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어떤 자기 책임의 윤리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같이 동료가 있고 그 동료들과 세계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서 변모할 때 우리가 이런 외로움 바깥에 나오고 더욱더 민주적인 사회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이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켰고 그리고 때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만큼 회복력도 갖추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민주시민 교육은 막연한 가치나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학교에서 정말 얼마나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 다른 분들이 제가 뭐 정치 참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가도 학교 내에서 그 참여라는 말을 쓰기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정치에 참여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부터 익혀나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가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어떠한 모습이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합의한 내용을 미래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이 시기의 공교육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자아실현의 부분. 친구가 없는 걸 먹고 사느라고 친구들이 다 못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친구를 만들어 나가고 취미를 지역사회 통해서 찾아보고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새는 많이 희망을 하고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왕 장애인으로 태어날 거 한 30년 뒤에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 만큼. ကျွန်တော်ပြောချင်တာကတော့ဒီပမာပြည်သားတွေအားလုံးဒီနိုင်ငံမှာနေတဲ့စီးတဲ့လူတွေပေါ့နော်ဒီနိုင်ငံစီကံဒီနိုင်ငံကြီးကြီးမှုအဓိကလိုက်နိုင်ဖို့ဘယ်ကျွန်တော်ကတော့ကြိုက်တယ်ဒီနိုင်ငံကြီးကြီးမှုတွေကြတော့ 요즘 세상이 좀 낭만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낭만적인 삶을 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가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동료 시민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아래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사유하고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하나의 동료 시민으로서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